김평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갔다는 얘기는 했는데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자료가 안 나와. 이제 김정남이 김평일이, 예. 김정남이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암살당한 이유가 네. 이 친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암살 안 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 정보기관들이 김정남을 계속 흔듭니다. 왜 흔드냐면 얘가 장남이었고 김정일한테 실제로 백두혈통의 본류가 아니겠습니까, 얘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약 끌어다가 어딘가 갖다 놓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김씨 일가가 도망갔다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에 접근한 많은 해외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이제 얘를 망명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망명하는 그 찰나에 김정남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남은 게 이제 김평일입니다. 근데 김평일이가 있는 이제 체코만 해도 이미 개방된 나라이고 많은 국가 정보기관들이 몰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김평일을 설득해가지고 문재인이 하지는 않겠죠 아마. 아마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하겠죠. 그래서 김평일이 꼬셔가지고 평양에 갖다 놓고 망명정부 세우겠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보다 얘가 100배 낫죠. 그렇지. 예? 얼굴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이도 뭐 나이도 지긋하고 또 성품도 괜찮아요. 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평일이를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게 되면 북한 내부가 분열이 쫙 되면서 얘보다 얘가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김씨 패밀리의 남자들.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끌어오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평일이를 계속 해외에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김정은이가 암살하지 않고 끌고 간 것은 아마 안 끌려갔으면 아마 암살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 통제권 안에 놓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그야말로 감옥 생활을 시키는 거죠. 연금 상태. 연금 상태. 예.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고초들 쫙 세우고. 실제로 이제 그 김평일이 어머니 김성애, 이 김성애 씨도 얼마 전에 돌아갔는데 김정일이가 알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부인인데 알리지도 않고 죽고 이제 장례도 안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김성애 씨도 이제 평생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연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이가 집권하고 나서 그 김성애가 이제 아웃되고 이제 김평일 세력이 다 죽으면서 그 집안은 정말 살아있는 성장이 된 겁니다. 성장. 예. 그러니까 김평일도 지금 자기 행동이 까딱 잘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형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죽지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도 죽였는데 뭐 지금 이제 이복형 다 죽이는데. 예, 우리가 뭐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왕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왕자 갖다 끌어다가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서 뭔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이제 김정철이나 이 김평일인데 김정철이는 이제 뭐 약간 그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좀 이상한 상태에 있고 또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김평일이는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정일보다는 김평일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간부들이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북한이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김평일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위협적인 북한의 반정부 세력들은 김평일을 대타로 내세워가지고 김정은이를 갖다 몰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김평일이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김정은한테는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정부 세력에게는 끌어안아서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김평일이의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이제 파란만장하고 비참하고 비운의 황태자네. 정말 비운의 황태자죠.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저 전원회의 하는데 사진이 이상하다는 분석을 우리가 어저께 했어요. 이해란 박사님이 쫙 분석 70여 장을 분석을 했는데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의 사진이 이상해요. 헤어스타일도 뭐 이상하고 여기 귀가 있어요. 당중앙기. 당기가 있는데 어떤 사진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막 여러 가지 합성한 걸 막 끌어다 쓰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오게티가 있다는 거를 이해란 박사님이 증명을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유고 상태, 다시 말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군부 세력이라든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잡아놓고 김평일이 빨리 부르고 옹립 과정에 이 갑자기 옹립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도 지금 계속 식물인간 상태지만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계속 이재용으로 지금 삼성이 완전히 시스템 될 때까지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몇 년째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도 다시 말해서 잡아놓고 가짜 김정일이도 가짜 김정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알려진 거예요. 예. 얼굴 똑같이 생긴 그렇죠. 놈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에 시찰 보낼 때는 대신 보내고 예. 아니 뭐 사진 찍은 거 대신하고 그런 식으로 대신 이렇게 이번에 전원회의 때 내보냈는데 그 영상이나 사진이 나가면 곤란하니까 사진은 막 옛날 거 그냥 조작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틀린 게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당기가 있잖아요. 예. 당중앙. 근데 같은 날이랬는데 여기 당기가 없어졌어. 아. 당기가 있다가 없앨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봐주세요. 같은 날입니다. 자, 이게 김정은 헤어스타일, 이게 전형적인 김정은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네. 이게 같은 날인데, 이렇게, 이거 뭐예요? 헝클어진 정도가 아니라, 빠마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날 사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아. 예? 그리고요, 요걸 같이 이중으로 놓으면, 같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머리 요걸 이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예. 요거하고, 예, 요거 이제 보시면. 완전 다른. 자, 요거 보시죠. 이게 같은 날이 아닌 게, 여기가 이상하죠? 저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예, 클로즈업을 해주면, 요거 보십시오. 여기 완전히 밀렸잖아요. 깎았는데, 여기는 안 깎았어요. 아니, 같은 날 사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옆에, 지금 제 손이 안 가는데, 귀 위로, 안경 위로 보시면요. 안경 위로 보시면은, 머리가 밀렸고 하나는, 왼쪽 사진은 머리가 완전히 깎였죠? 근데 오른쪽 사진은, 여기가 머리가 여기만큼 있어요. 잘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은 똑같이 입은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제대로 못 내다 보니까 오게티가 이렇게 발생했다. 가짜 사진들을 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따지면 추측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어디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데 반대로. 네. 연금 같은데 잡아놓고, 그리고 가짜 김정은 내세우고, 그러다 그것도 좀 안 되니까 사진을 제대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진을 이렇게 나가다 보는데 하나는 이거 내보내고 하나는 이거 내보냈어요. 예?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같은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뭐 같은 날인 게 확실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전원회의를 여러 날 했으니까 네. 여러 날 할 때 뭐 약간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이해란 박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같은 날이었다. 같은 날이었다. 그래서 70여 장을 사진을 분석했대요. 아하. 이때 나온 북한의 모든 매체에서 나온 사진을 예. 70여 장을 분석을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당 중앙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 중앙위는 이제 그런 거죠. 당 전원회의 할 때는 당 중앙위를 달고 네. 내각 관련된 회의할 때는 당기를 뺄 수는 있어요. 내각 관련해야 할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방청객 다 불러가지고 내각 관련 회의할 때는 당기를 뺄 수가 있고 당 전원의 핵심 회의할 때는 당기를 올려놓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당일날 다 한 건지 아니면 여러 날 기간 동안 이제 바뀐 건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김정은이가 쓰러져가지고 다른 대타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에 우리 바람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보건대는 조금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근데 김평일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김평일이가 들어갔는데 예. 왜 이 와중에 김평일이가 거길 들어갔을까 북한에? 네.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김평일이가 들어간 것은 네. 자발적인 게 아니고 거의 체포식으로 강제 체포죠. 체포해가지고 강제 북송한 것이지. 그러면 김평일이는 죽을 가능성이 크네. 거의 크지요. 거의. 예. 지금 보면 지금 김평일이가 들어갔는데 당 전원회에 지금 한 분 나오지도 않고 얘 얼굴이 아예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평일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북한이라는 나라 지금 김정은 이 폭정에 의해서 예. 거의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평일이가 나오는 순간 얘보다 내가 100배 낫다. 예.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김평일이는 정말 죽어 지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모름지긴요. 아마 김평일이를 자기 김경희 고모처럼
약물로 그냥 죽일 수 있다고 봐요. 병사했다 그냥. 아, 김경희를 그렇게 죽였나요? 그렇게 죽였죠. 예. 계속 약물로. 예. 왜냐면 김경희가 장성택이가 이제 막 사형당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자 조그만 거. 이게 자기 자식 볼인데 네.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역질을 하니까 저거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이제 한 번에 죽이면 탈로가 나니까 조금씩 약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어디 요즘에 그 누구지 자기 의붓 아들 죽인 고 모식이 고유정, 예. 고유정이처럼 예. 칼에다가 막 그 뭐 이상한 거 그 타고 약물 타가지고 약물 이게. 타고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죽이는데 예. 북한은 벨짓 다 하는 집단 아니에요? 이거 거기는? 간단하죠, 이거. 간단하지 거기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김평일이는 정말 숨도 그냥 겨우 쉬고 살아야지 조금만 숨만 크게 쉬는 날에는 바로 그냥 약물 들어와가지고 아마 자연사 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죽어도 발표도 안 하죠 사실은. 왜냐면 자기 고모 김경희가 죽어도 지금 발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죽는다고 해서 누가 발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눈에는 김평일 이거 뭐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얘는 지금 자기가 태양이기 때문에 다 죽이니까. 다 죽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려도 사실 누가 뭐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평일이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 근데 김평일이가 가장 그 김일성하고 닮았네 얼굴이. 제일 닮았죠. 제일 닮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어머니는 김정숙이는 키도 작고 네. 정말 촌여자 비슷한 여자고 네. 김평일이 어머니는 김성애는 키도 크고 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예.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연맹위원회 부위원장했거든요 북한에서. 김성애가 위원장 할 때 네. 제가 조선연맹위원회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꼬마 때. 네. 근데 그 저희 할머니도 되게 미인이었었는데 네. 김성애는 더 미인이었어요. 오. 키도 크고 얼마나 인물 잘생겼는지. 아 김성애 사진 한번 예. 봐주세요. 김성애. 예. 김성애가 인물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김정숙이에 비해서 인품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성격을 닮았다면 그 아이들이 상당히 성격이 김정일이 같지 않죠. 실제로 이제 남산중학교에서 김정일이하고 김평일을 가르쳤던 그 제 친구네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예. 교사들 하나 같은 평가가 김정일이 못 쓰겠다. 하지만 김평일이는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다 평가가 났어요. 예. 거기서도. 그리고 이제 제 친구네 아버지도 김평일이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다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죽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김평일이는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보다는 김평일을 세우고 싶어 했죠. 이게 사람 좋고 인간성 좋고 그러면 지도자가 못 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디나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사악하고 정말 용악한 놈들이 예. 권력을 잡는 거죠. 아, 예.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하고 김평일이는 같은 아버지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네. 또 한 어머니는 정말 지독한 그 고유정 같은 그런 미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김평일이 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이거 사진이 이렇게 뿌옇게 좀 나네. 예, 뿌옇게 나오네. 김성애. 사진이 이런 사진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성의 그 김성 부인은 상당히 인품이 좋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김평일이나 김영일이나 그 형제들은 다 김정일 형제들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았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김평일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김정일이 소수였고. 하지만 이제 최령의 아버지인 최연희가 총대 메고 이제 김정일이를 옹립하면서 예.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지금 북한은 여기 나오네요. 예 이게 김성애 예. 김성애. 예. 인물이 좋네요. 인물이 좋죠. 예. 어떻게 보면 김평일이 엄마 많이 또 엄마도 닮았어요. 엄마도 닮았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사실 영악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여자가 후계 책봉을 못 시켰네. 이 여자가 정말 김정숙이 같은 여자였다면 악을수가 아마 김정일이 몰아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기 예. 아들을 후계자로 자기 아들 세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영이가 그랬죠. 고영이가 응? 김정남이를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이 김정남이가 이제 일본에 그 나리타 공항으로 이제 해가지고 놀러 갔지 않습니까? 예. 그 놀러 간 사실을 일본 경찰청에다 싹 정보를 흘렸어요. 고영이가. 그러니까 신문에 터지니까 그걸 김정일이가 대노한 거지. 김정일이가 화가 나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 내막은 고영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김정남이를 갖다 밟아버렸어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이 김성애가 네. 그런 사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김정일이 그때 밟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김성애가 연맹위원장을 했고 많은 대외 활동을 할 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니, 예. 말하자면
본초 아니에요. 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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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본초죠. 공식적인 본초. 본초죠. 아니, 그 전에 예. 하나 있었지만 예, 그렇죠. 공식적인 본초인데 예. 만약에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챙기지. 바로 세우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이란데도 사실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김정일이 문제가 있다. 저거 세우게 되면 당신 큰일 난다. 얘를 세우자.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남산중학교의 평가도 그랬어요 원래. 김정일이는 나무 심으면 나무 뽑아가지고 버리고 막 선생한테 삿대질하고 막 그랬는데 김평일이는 아주 사람이 언순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많은 간부들이 김정일 되는 건 정말 재앙이고 그래도 김평일이가 되면 좀 낫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엄마가 너무 순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못 세운 거죠. 그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뭐 역사에는 뭐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김정일이가 아니라 김평일이가 세워졌다면 북한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이? 제 생각에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저는 할 수도 있었겠다.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예. 왜냐면 김일성이가 말년에 그 김정일이가 권력을 다 가져가고 자기 껍데기만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네. 아들의 권력을 일부 뺏어오려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쥐고 다시 북한의 어떤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때 그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심도 있었고 실제로 인민 경제, 인민들 먹여 살리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김정일이는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인민이 300만이 굶어 죽어도 자기 권력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아주 악질 아닙니까? 근데 김일성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김평일이가 만약 세웠더라면 인민이 300만까지 굶어 죽는데 모른 척은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정도가 아니라 중국식 개혁 개방에서 북한도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것도 체제가 좀 그렇죠. 이완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통일도 좀 쉬웠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중국식 개혁 개방되면 좀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창업주인 그 이성계의 아들만 봐도 이성계 장남은 끝까지 고려에 충실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라고 해도 한 사람은 고려의 충신이고 한 사람은 조선 왕조의 이제 2대 왕이 됐고 3대 왕이 됐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붓 형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김성이라는 여자는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김평일이가 김정일보다는 훨씬 낫다. 예. 그리고 그렇게 악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인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을 때 모른 척 했을까? 저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김정일이는 이제 보고를 한참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다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 측근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지금 배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김일성한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놀래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하몽에 내려가 봤더니 배급이 다 끊겨가지고 시체가 막 널리기 시작한 거 김일성이 자기 눈으로 봅니다. 이게. 김일성 눈으로. 예. 보고 나서 이제 묘양산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자기가 주최해가지고 막 김정일이 욕을 했대요. 그때 막. 자기 속였다고. 예? 어떻게 내가 이끄는 나라에서 배급을 못 줄 수가 있냐. 막 욕질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죠. 왜냐면 실권 다 쥐고 있지만 김일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김일성이가 입으로 저 김정일을 다 인정 못하겠다 하는 순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했죠. 그래서 이제 묘양산 별장에서 김일성이가 죽는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죽는 과정이.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필적 살인.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헬기가 2대가 갔는데 한 대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제 24시간 주치의가 붙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응급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급사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못 들어가게 약간 응급 상태에 왔을 때 막아서 못 들어가게 죽이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이를 이제 그때 김정일이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남북 관계 그 김영삼과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경제 문제가 걸리면서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아들한테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의 그 사망 미스테리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 여인 천하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회를 가져서 심층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강철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여기 구독 여기 눌러주시고요. 강철한 TV도 좀 강철한 TV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누르면 구독입니다. 강철한 TV도. 그다음에 고려 홍삼정이요.
이게 한 달치예요. 이게 한 달치가 하루에 한 요거 예. 여기 지금 드셨는데 맛이 괜찮죠? 맛있습니다. 맛있어죠. 예.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예. 한 달치 대폭 할인해서 원래 15만 9천 원인데 8만 9천 원에 두 달치는 두 상자죠. 그러니까 원래 31만 8천 원인데 15만 9천 원에 50% 할인해서 특가로 여러분들 보시니까 요 밑에 그 조금 내려보시면 거기 있죠. URL이 나갑니다. 고려 인삼과학 홍삼정 거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되겠습니다. 우파 매체 이런 광고를 하는 분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은 많이 사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 제가 홍삼 진짜 먹어서 그렇죠. 고지혈증 떨어뜨렸다니까 진짜. 아, 그렇습니다. 예. 매일 하나씩 먹으니까 예. 진짜 고지혈증이 완전히 저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어요. 예. 기억력도 증진시키고 예. 또 면역력 예. 좋아지고. 홍삼은 뭐 인삼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홍삼은 다 받아요. 다 받죠. 예. 인삼은 몸에 그거 안 받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근데 홍삼은 그거 상관없이 다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자, 즐거운 저녁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